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13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의 8영역을 함께 강의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김용준 교수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13회 문제까지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이 쭉 걸어왔는데 2015년도 13회 문제는 12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했다. 난이도가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13회 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8영역 16강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는데 이번 시간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25문제에서 13문제, 12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강은 13문제, 2강은 12문제 이렇게 해서 모두 25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가 풀 문제는 A형입니다. A형의 문제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바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은 V자 내지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숙달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목차에서 맨 앞에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이 나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이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발달 단계에 따른 욕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과업적인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나왔네요.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앞에 다양한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뒤에 획일이란 말이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발달의 원리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차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개인차가 있다. 그 말은 이제 독특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특성이 있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달 과업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앞, 뒤가 안 맞습니다. 2번 지문 잘못됐고 특정 동그라미,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동그라미, 특징적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특정 발달 단계니 특징적 발달 요인, 앞, 뒤가 맞네요. 문장 맞습니다. 자, 전생에 걸쳐 밑줄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시는 대로 발달의 개념에는 안정성이라는 개념과 변화의 개념이 모두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점성의 원리, 에릭슨이 이야기했던 점성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옳은 것 찾기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매년 출제되고 있는 파트,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것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유는 틀린 4가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해야 됩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측 가능한 변화다. 왜 예측이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은 많은 학자들을 배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에릭슨의 전생의 8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융의 4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그 단계마다 어떠한 발달이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바로 예측 가능한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속적 과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되돌아가지 않는 바로 비가역적인 과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배우셨죠?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배우셨죠? 네, 3번 지문 맞습니다. 자, 4번 지문 들어갑니다.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정적 시기,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 자, 이러한 발달의 개념에서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성격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째, 개인차 존재한다 했습니다. 개인차 존재함으로 여기까지 맞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순서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이 앞으로 들어갔네요. 순서와 방향은 어떻다고 알고 계시죠?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옳은 것 찾기, 옳은 것 찾았습니다. 3번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2번은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4번은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5번째, 개인차가 존재하며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시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어떻게 일정하느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발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옳은 것 찾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나왔다.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 또 쉬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3번 지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속도 일정하다는 거, 일정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따라서 이러한 지문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는 옳은 것 찾기라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번과 비교했을 때 2번 이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제가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별표, 같이 별표 치세요. 인지이론, 피아제가 생각나야 되고요. 자, 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박스형의 문제죠. 박스형의 문제의 지문은 똑같죠. 1번 기억, 니은, 디귿,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리을,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선택 지문은 똑같습니다. 박스형일 때. 또한 이 박스형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물론 옳지 않은 것도 나오지만 90% 이상이 다 무엇을 찾기다? 옳은 것을 찾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지이론의 학자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가 이야기한 개념, 동화, 도식, 조절, 평형화, 중요한 개념들만 묶였네요. 자, 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기존의 도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바꾸는 게 뭐라 배웠죠? 조절한다라고 배워요. 조절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동화가 아니라는 거죠. 동화는 기존의 도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도식을 적용하는 것이 동화고 기존의 도식을 변경, 수정하는 게 조절이라고 배우셨어요. 도식 들어갑니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가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어떤 사물이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우리는 스키마, 도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마, 도식,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의 틀이다, 지각의 틀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지의 틀, 지각의 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니은 지문 맞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만 봐요. 기억은 정확히 틀렸고 니은은 정확히 맞았다. 여기까지 알았다. 디귿과 리을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자,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옳다 그랬어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자, 보십시오.
니은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억도 들어가 있죠. 여기 니은이 없습니다. 여기 니은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네요. 여기 니은 없죠. 여기 기억 니은 들어가 있네요. 기억 틀렸는데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박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요령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요령. 디귿 들어갑니다.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끊어요. 새로운 자극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기존의 도식을 활용한다는 거. 이게 바로 동화라고 배우셨습니다. 조절이 아니라 뭐라? 동화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리을 평형화가 있습니다. 평형화는 3개의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화, 두 번째 조절, 세 번째 균형입니다. 이 세 단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평형이라는 개념이 뭐죠? 평형. 쭉 그대로 유지하는 걸 평형이라 하죠. 그와 유사한 단어가 균형이란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따라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평형화라고 합니다. 평형화라는 개념을 세 단어로 꼭 찾으세요. 동화와 조절과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과 균형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서 세 단어를 정확히 찾으시면 개념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적응이라는 개념은 하위 가정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적응이라는 개념은 하위 가정에 2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동화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적응의 2가지 하위 과정은 뭐다? 동화와 조절이다. 이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 과정 2가지는 뭐다? 동화와 조절이다. 우리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삶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균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균형 상태를 이룬다 그러면 이제 평형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개념을. 됐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동화와 조절 계속 물어봤거든요. 평형화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아두셔야 될 문제. 3번의 별표. 4번 들어갑니다. 아들러가 나왔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심리 이론의 학자입니다. 개인심리 이론의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들러는 어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자각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자각,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십시오. 아들러에서 주관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고 이 문제 보게요. 자, 첫 번째, 인간 행동의 객관성. 벌써 틀렸죠.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행동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됩니다. 인간의 행동은 객관성, 그 다음에 보편성을 강조한다. 행동주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이 바로 객관성과 보편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떠한 것을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보편화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객관화시키고 보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한다. 아들러의 인간관이 나왔어요. 통합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통합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아들러의 인간관을 그래서 총체적 인간관이라고도 합니다. 아들러의 인간관은 통합적 인간관, 총체적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통합된 유기체랍니다. 어떻게 통합이 됐느냐? 신체적인 요소가 있고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인간관이에요. 이러한 인간관을 갖고 있는 이론이 뭐죠? 네,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인간관과 아들러의 인간관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생 순위가 있죠.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 출생 순위에 따른 특징을 말한 학자입니다. 개념 맞죠? 네 번째,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인데, 사회적 관심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 다음에 뭐 나왔어요? 선천적이란 말이 나왔죠. 선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 어떤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요.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잠재력 개발입니다. 시작. 잠재력 개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들러의 개념을 쭉 보다 보면 인본주의 시각과 인본주의 이론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그렇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열등감과 보상에 의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열등감과 보상에 의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아들러가 이야기한 성장과 발달의 개념입니다. 자,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1번에 있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주의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이 아들러는 바로 주관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입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4번 문제 해결했고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학자가 딱 주어지고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첫 번째 조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즉 행동주의론의 학자. 소거도 고전적 조건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도 고전적 조건화에서 소거나 여기 밑에 자발적 회복, 이것도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의 응용에 바로 자발적 회복이 있습니다. 모방 맞습니다. 이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미테이션, 모델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중립자극이 있습니다. 중립자극은 중성자극과 동의어가 됩니다. 중성자극의 대표적인 사례, 종소리입니다. 종소리. 이것은 나중에 조건자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는데 자, 이 중성자극의 종소리 하면 생각나는 것 파블로프입니다. 자,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 SR이 자극과 반응이에요. 이걸 이야기했고 또한 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바람직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중단의 의미, 강화, 중지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강화, 중지, 관심 중단이 바로 소거. 자발적 회복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 종소리가 있죠. 이 종소리를 딸랑딸랑 해주고 침을 분비했잖아요. 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했더니 다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발적 회복이라는 개념이. 자, 모두 다 1번, 2번, 3번, 5번은 다 파블로프의 이야기입니다. 4번, 모방만 바로 반두라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두라 이론에서 사회학습 이론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반두라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은 개념 쭉 써볼게요. 모방. 또요, 네, 관찰학습. 또요, 자기조정. 또요, 자기강화. 자기강화의 동의어는 동기화. 입니다. 인지는 파지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인지는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 과정에서 인지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관찰학습의 과정이 있죠. 네, 주파, 운동, 주의 집중, 파지, 운동재생, 동기화. 이 관찰학습의 과정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쓸까요? 자기효능감. 자신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쉽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차 도식의 협응. 2차 도식의 협응은 감각운동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각운동기는 6단계로 나눠집니다. 반사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반응, 그 다음 마지막은 상징적 포상단계.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감각운동기 안에 있습니다. 자, 10에서 12개월, 10에서 12개월 생후요. 그러면 2차 도식의 협응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대상용속성의 개념. 대상용속성의 개념을 아시나요? 대상, 즉 엄마가, 주 양육자인 엄마가 바로 눈앞에, 아이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엄마가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형성하는 개념이 바로 대상용속성이다. 감각운동기 때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 개념의 획득, 획득이란 단어를 썼어요.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조작기의 특징이다. 아닙니다. 보존 개념의 획득, 유목화의 개념의 획득, 서열화 개념의 획득은 다 구체적 조작기 때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조작기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세요. 자, 구체적 조작기는 바로 7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 우리가 이제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라고 합니다. 자, 서열화, 유목화 나왔죠? 서열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유목화는 분류하는 겁니다. 자, 유목화는 분류하는 거. 유목화의 개념의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 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추상적 사고 나오면 생각나는 거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추상적 사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죠. 연역적 사고, 가설적 사고, 연역적 가설적 사고,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 이 모든 사고가 바로 모두 다 형식적 조작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논리적 사고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 때는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라고 하죠. 논리적 사고는 가역적 사고와 함께 구체적 조작기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았습니다.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해결했고요.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융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칼 융의 이론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7번 문제 별표. 융은 바로 분석심리 이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융은 분석심리 이론의 학자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1번 들어갑니다.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융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융은 아시는 대로 프로이드의 제자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따라서 과거 사건도 중요함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열망이요. 미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 앞에 주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 사건과 무관함이 아니라 과거 사건도 일부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융입니다. 자, 1번 탈락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4가지 정신기능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정신기능 하면 사고, 감정, 판단과 인식 아니죠. 뭐예요? 네,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보는 사람, 직관. 자,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는 보는 사람, 감각. 이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이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자기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융은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의식 이렇게 3개를 말했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의 개념이 바로 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융의 이론에서 그림이 생각나셔야 돼요. 의식 영역에 있는 페르소나, 개인 무의식 영역에 있는 의명이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셀프,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째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이죠. 자기 실현 오타네요.
자기 실현은 끊어요.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융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네, 중년기 아닙니까? 중년기 때 이 자기 실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개성화라고 하죠. 자, 인간은 외적인 자아에서 내적인 자아로, 물질적인 자아에서 뭐로? 네, 정신적인 자아로 옮겨가는 게 있다. 이게 individuation이라고 해서 개성화, 개별화라고 하잖아요. 개성화, 개별화는 바로 중년기 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 중년기 때 이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생애 주기에서 끊어요.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했다? 아니죠. 인생의 후반부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년기가 1단계고 청년기가 2단계고 중년기가 3단계고 노년기가 4단계가 돼요. 융이 말한 생애 주기거든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자의 특성, 이거 시험에 잘 나온 거 아시죠? 자아실현 욕구를 이야기한 사람이 매슬로우. 이 자아실현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문장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관대합니다. 타인을 수용할 줄 압니다. 당연히 자아실현자의 특징이겠죠. 개방적입니다. 솔직합니다. 내추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자아실현자의 특징입니다. 자율적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아실현자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하는 주변과 주위 사람들을 이것도 자아실현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밖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밖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것도 자아실현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타적인 개념이 좀 나오죠. 자기 밖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 문제가 되겠죠. 구분할 줄 안다. 구분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자아실현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다. 문화,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이다? 네, 바로 자아실현자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써드릴게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것도 자아실현자의 특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 더 써드렸어요.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된다. 정리가 됐죠? 자, 8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이죠. 심리사회적 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의 발달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준다. 그게 바로 뭐다? 점성의 원칙을 따른다. 네,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누구입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바로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이론의 학자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이 모두 다 이 에릭슨의 인간관인데요. 이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자입니다. 자아심리 이론의 학자입니다. 따라서 자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또 나오죠? 자아, 동그라미,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그래서 이 에릭슨을 우리가 자아심리학자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보시면 환경이란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그렇죠? 네,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한다. 바로 사회적인 것이죠. 네,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심리, 사회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답을 해결하죠.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은 아시잖아요. 공격성, 성적 충동. 이거 나오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정신역동 이론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정신의 동의어는 심리입니다. 정신의 동의어는 뭐다?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안나 프로이트는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이죠. 자아 방어 기제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막내딸이고 이 자아적인 요소가 심리적인 요소예요.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이요. 맞습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이죠. 앞에서 했는데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따라서 정신역동과 상관없습니다. 반두라는 상관없고 융은 분석심리 이론의 학자입니다. 분석심리 이론 당연히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에릭슨 심리가 들어가네요.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이것도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입니다. 심리 들어가네요. 네,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당연히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이것도 정신역동과 연관성이 있는 이론이기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정신역동 이론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반두라는 학습이론 학자입니다. 학습이론인데 이제 사회학습 이론을 강조했던 학자죠. 1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해마다 콜버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콜버그의 이론, 도덕성 발달입니다.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 이론과 연관성이 있고 옳은 것은입니다. 콜버그는 이 백인 남성, 소수의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학자입니다. 자, 보시죠.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에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인기에 완성된다. 우리가 이제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요. 발달 단계, 전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 그래서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동기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인기에 완성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도덕성 발달의 순서는 가변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도덕성의 발달 단계는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또 6단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변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콜버가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다른 학자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죠.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성적 편향성이 있었어요. 성적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또 콜버그 이론의 비판점이에요. 그래서 길리건이라는 미국 여성 윤리학자는 이 콜버그의 이 남성 편향적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적 발달 단계, 도덕 단계는 동일하다. 이건 틀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후인습까지, 즉 보편적 도덕 원리까지 다 들어가나요? 6단계? 아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최종적 발달 단계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상위 단계 도덕적 추론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상위 단계 도덕적 추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하위 단계는 벌과 복종, 전인습이라 할게요. 전인습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후인습에 있는 사람, 후인습적 도덕 단계에 있는 사람의 그 도덕적인 추론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이쪽에서 이쪽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콜버그의 이론이 남성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었다는 것은 예전부터 출제가 됐던 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다면 옳은 거라 할지라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콜버그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콜버그에 대한 지문을 철저하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 들어보셨나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바로 거세 불안과 연관성이 있고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바로 남근 선망과 연관성이 있죠.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무슨 기? 생식기. 아니요,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 2번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거다.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뭐예요? 융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스타브 칼 융의 이야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주요 목표는 자아 강화예요.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거지 이 개성화를 완성한다 그거는 융입니다. 자, 자아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측면 모두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원초아가 있어요. 원초아는 완전 무의식입니다. 모두 다 무의식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게 원초아적 요소고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의식에도 있고 전의식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에도 있는 거예요. 의식에도 있고 전의식에도 있고 무의식에 있는 것이 자아예요. 초자아도 그래요. 초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자, 4번 지문 들어갑니다. 리비도는,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리비도는 뭐라 했죠? 성적 본능 에너지라 했죠. 자,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리비도로 본 사람 누구? 네, 융입니다. 생활 에너지를 본 사람은 융이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적 본능, 성적 충동 에너지의 저장소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라고 했어요.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것.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것이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방어 기제 작동하는 거 뭐예요? 네, 자아죠, 자아. 자아 방어 기제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초자아가 아니라 뭐다? 자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갈등적인 요소, 불안적인 요소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불안 요소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의 오답 노트. 1번 거세불안과 남근 선망은 남근기. 2번의 괴성화는 융. 그 다음에 4번 리비도를 생활에너지를 본 사람도 융. 그 다음에 5번 방어기제 작동해서 갈등과 불안을 대처하는 이 성격의 구조는 자아입니다. 자,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걸 봤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리처벌이랍니다. 대리처벌.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요. 지금 친구가 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처벌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벌 받겠구나. 그래서 나 학교 규칙 잘 지켜야 되겠네. 그래서 대리처벌에 의한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대리학습이라고 하죠. 대리학습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이 바로 대리학습이 됩니다. 이 대리학습의 개념은 관찰학습과 관련성이 있고요. 지금 철수는 친구를 관찰해서 학습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리처벌이라고 합니다. 왜? 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리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소거, 3번 자기강화, 4번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죠. 5번 고전적 조건화,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 대리학습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풀어보실 만하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들, 학자들의 많은 이론들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전반부에. 그것들의 개념들을 잘 잡아놓으시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가 절반 정도는 수월하게 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학자들의 이론을 잘 학습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14번은 스키너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에 학자 여러 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발달 단계 나오고 문화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자들의 이론에 아주 중점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학습을 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